안녕하세요, 비니킴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기타 기본 자세를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 자세는 베이스 기타를 앉아서 연주하는 자세, 왼손 자세, 그리고 오른손 자세 및 연주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른손 자세는 4연, 5연, 6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4연 베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베이스 기타를 앉아서 연주할 때의 자세입니다. 베이스 기타 바디를 보면은 여기에 톤과 볼륨 노브가 있는데요, 그 노브 쪽 모서리를 보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몸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복부와 악기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몸에 밀착시켜야 악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악기를 두지 말고 몸을 기준으로 넥이 약 45도 정도 앞으로 나가게 각도를 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베이스 전체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밀착된 바디는 고정한 채 넥만 각도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 각도를 틀어주는 이유는 왼팔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베이스가 몸과 평행하게 있으면은 왼손이 넥을 잡을 때 팔꿈치가 등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등 뒤로 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하이프렛으로 이동 시 허리에 팔이 걸려서 이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넥을 45도 정도 틀어주면은 핵심은 2가지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서 몸에 밀착시키기, 그 다음에 넥 각도를 45도 이하로 살짝 틀어주기. 이제 왼손 자세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자세를 잡은 뒤에 그 상태에서 악기를 허벅지 위에 그냥 엎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넥 뒷면이 보이는데 넥 중앙에 엄지손가락을 직각 형태로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지판을 덮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덮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랑 똑같은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손가락에 줄이 닿아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려면 줄에 손가락이 닿지 않거나 확실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지판을 누르는 손가락의 각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우리 호랑이 어흥 하는 거 흉내낼 때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호랑이가 어흥할 때 어흥, 이렇게 구부렸을 때 손가락들이 일자로 막 이렇게 나열되지 않고 아치형 곡선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즉 손에 자연스럽게 힘을 주면 손가락은 아치형으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각도로 보면 검지와 새끼손가락은 측면, 중지와 약지는 손끝으로 지판을 누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베이스를 잡은 자세로 돌아와서 검지와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측면으로 줄을 눌러주시고 중지와 약지는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위치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검지손가락의 손날 부분, 여기로 뮤트를 해주는 겁니다. 살짝 대놓는다는 뜻이에요. 연주하지 않는 줄에 불필요한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펴져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지만 계속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연습하면 손가락에 힘이 붙게 되고 빠른 프레이즈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누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핵심은 검지와 소지의 측면으로 눌러주기, 그리고 이 1번 관절들을 유지시켜주기. 그리고 하나 부가적인 게 있다면은 어깨와 팔꿈치에 힘을 빼는 거예요. 완전히 힘 빼는 거예요. 손목에는 처음에 힘이 들어가지만 연습을 통해서 힘을 뺄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힘을 뺄 힘,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을 뺀다는 거는 필요한 근육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저와 김종국 님이 각각 20kg짜리 쌀가마를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같은 무게를 들지만 저는 멸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김종국님은 그냥 가볍게 들겠죠. 왜냐면 김종국님은 이미 필요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위의 근육이 일을 하니까 허리나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육이 부족해서 허리, 손목 등 불필요한 부위에 힘을 쓰게 되고 결국 다치게 됩니다. 이걸 베이스에 적용하면 전완근과 손의 소근육들이 부족하면 손목에 부담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면 손목에 무리 없이 줄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을 뺄 힘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헬스에서도 고중량을 무리해서 들면 다치듯이 손목이나 전완근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면은 건초염이 생깁니다. 연습하다 손목이 꾸준하게 뭔가 뻐근하다, 그럼 그날은 그냥 쉬면 됩니다. 이제 오른손 자세와 탄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은 4현, 5현, 6현에 따라서 달라지고 탄현법도 추구하는 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초보자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팔을 들어서 어디에도 지탱하지 않은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있는 픽업에 올려줍니다. 윗면에 올려도 되고 모서리에 올려도 되는데 보통은 모서리에 많이 둡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4번 줄, 가장 두꺼운 줄에 가볍게 걸쳐주세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검지와 중지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그대로 드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그대로 바디 위에 툭 올려놓습니다. 툭. 이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된다. 제가 이 툭 올려놓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끔씩 수강생분들 중에 뭔가 대단한 자세가 있을 거야, 저 선생님 자세를 따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불필요하게 막 수정을 해요. 막 그러다가 앞에서 잡아놓은 엄지와 검지, 중지의 위치를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툭 두면 됩니다. 이제 검지와 중지의 어색함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브릿지 쪽으로 살짝 틀어주는 거죠. 이렇게 있던 걸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검지와 중지의 탄현 지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검지와 중지가 같은 곡률로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형태가 되면은 톤이 일정하고 연주가 편해지긴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손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손목 인대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의 연습량에서는 사실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한 6시간 이상 매일매일 투자를 이 자세로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건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취미생 아마추어 분들이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투자하는 건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 나는 달라, 나는 아마추어 다른 아마추어들하고 달라, 나는 매일매일 6시간 이상씩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편한 자세,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톤이 나오는 자세를 찾은 뒤에 그 자세를 반복 숙달함으로써 어색함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소리는 검지와 중지를 고무줄 튕기듯이 베이스줄을 탄현을 해서 엄지손가락과 만나게 해주는 느낌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앰프 볼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리를 결정짓는 요소는 줄의 진동폭과 속도입니다. 즉 줄을 얼마나 세게 얼마나 빠르게 튕기느냐에 따라서 볼륨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세게 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세게 치느냐, 줄을 탄현했을 때 팽 소리, 이 소리죠. 이 팽 소리가 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세기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살살 치시기 때문이에요. 뭐 살살 치면 어때요 선생님, 앰프 볼륨 키우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택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어택이 없다는 거는 결국 알맹이가 없는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게 연주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빼는 건 나중에 빼면 돼요. 마지막으로 줄 바꿈과 포지션 이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진동, 즉 공진을 뮤트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물에는 고유 진동수가 있고 같은 진동이 발생하면은 서로 막 공명을 하게 돼요. 이게 옛날에 우리 막 광고 같은 거 스펀지 이런 거 보면은 막 소프라노가 노래로 막 노래해서 유리잔을 깨는 장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 바꿈 시에는 연주하지 않는 줄이 울리지 않도록 뮤트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4번 줄을 연주할 때는
픽업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3번 줄 연주할 때는 하나씩 내려가서 4번 줄에 엄지, 2번 줄을 연주할 때는 또 하나 내려가서 3번 줄에 엄지, 대신 1번 줄을 연주할 때는 3번 줄의 엄지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왜 1번 줄 칠 때는 3번 줄 위에 있나요? 2번 줄 안 가나요? 엄지가 2번 줄로 내려가면은 4번 줄을 뮤트해 줄 손이 없어요. 4번 줄을 얘가 그냥 뮤트해 줄 손이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3번 줄 위에 엄지를 둠으로써 3, 4번 줄을 동시에 뮤트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초보자한테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냥 뇌 빼고 생각 없이 베이스 치기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줄 하나당 4번씩 치고 줄을 바꾸는 되게 단순한 연습이고요. 메트로놈을 켜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 하나는 검지와 중지를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자세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세상에 완벽한 자세는 없다. 저 역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세에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단점이 제 연주에 어떤 큰 불편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튼 오늘 설명드린 자세로 연습을 하시면은 적어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 기본기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본인에게 더 알맞는 자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새로 적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세로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른손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